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시간부터 명제와 조건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중 첫 번째 시간 명제와 조건에서는요, 우리가 각각에 대한 용어 정리를 꼼꼼하게 할 겁니다. 즉 여러분이 교재를 보시면 굉장히 뭔가 복잡하고 많아 보이시죠? 그렇지만 설명이 좀 길어서 그런 것이지 절대로 어려운 내용들은 아닙니다. 오늘 공부하는 부분에서는요, 각각의 용어만 정확하게 잘 정리해 주시면 많이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도 선생님이랑 파이팅해서 공부해 봅시다. 자, 그럼 먼저 명제라는 것이 무엇인지 보겠습니다. 명제라는 것은요,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는 문장이나 식. 그래서 정확하게 참인지 정확하게 거짓인지 알 수 있는 문장이나 식을 명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농구 선수는 키가 크다. 그렇죠. 어지간하면 키가 크겠지만 그렇게 크지 않은 선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농구 선수는 키가 크다는 이 문장은 참 또는 거짓을 명확하게 판별할 수 없으므로 명제가 아닙니다. 두 번째, 5-x는 1-x. 자, 그러면 양변에 x를 더했더니 이게 없어져 버리고 이 식은 결과적으로 5는 1이 되겠네요. 여러분, 5하고 1이 같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이것은 명확하게 거짓인 거죠. 거짓. 명확하게 거짓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제입니다. 거짓으로 명제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참인 것만 명제는 아닙니다. 정확하게 거짓임을 알 수 있는 것도 명제입니다. 자, 세 번째 거 보겠습니다. x가 1보다 크다. x가 1보다 크다. 이것은, 이 식은, 자, x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명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x가 2면 2는 1보다 크니까 참인데 x가 0이면 이건 거짓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x의 값이 얼마인지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명제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요거랑 비교해서 조건이라는 것은요, 어떤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 거짓이 달라지는 그런 문자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 달라지는 그 문자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건은 소문자 PQRS 이렇게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이런 거라고요. P라는 조건이 있는데 땡땡 이렇게 씁니다. 자, X가 2다. 자, 이런 거. 그럼 여러분 보세요. x가 2다. 이거는 x 값에 따라서 참이 되기도 하고 거짓이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들을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는 q가 있는데, 자, x가 2보다 크다. 이것 또한 x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는, 자, 이런 문자를 포함한 식이기 때문에 이것도 조건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리집합이라는 겁니다. 굉장히 뭔가 이름이 좀 멋있어 보이죠? 굉장히 뭐 좀 있어 보입니다. 자, 이름은 굉장히 있어 보이지만 내용은 정말로 별거 없습니다. 자, 뭐냐면은 그 어떤 조건이 있을 때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을 갖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한번 어떤 조건이 있을 때 그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그 원소들을 갖는 집합을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집합이다 보니까 얘들은 대문자 PQRS 점점점 이렇게 나타냅니다. 자, 우리 예를 들어서 볼게요. 자, 전체 집합이 1, 2, 3, 4, 5입니다. 자, 이때 첫 번째 P라는 조건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P라는 조건이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다. 자, 그럼 이 조건을 보십시오. x가 1이면 거짓인데 x가 3이면 참이죠. 그래서 x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조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 조건 P의 진리집합은, 자, 집합이니까 대문자 P라고 쓰고요. 이 조건을 만족하는 x 값을 딱 원소로 쓰는 겁니다. 3보다 크거나 같고
5보다 작으니까 3, 4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건 Q는요. 그 조건 Q는 X는 소수랍니다. 소수. 자, 소수. 전체 집합이 1, 2, 3, 4, 5인데, 자, 여기서 소수가 누구 있습니까? 소수는 2, 3, 5. 그래서 이것의 진리 집합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값들, 즉 2, 3, 5를 원소로 갖는 집합을 진리 집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거의 다 했습니다. 보세요. 정작 별 내용은 없습니다. 명제라는 것은 참인지 거짓인지 명확한 것이 명제고요. 조건이라는 것은 문자애가 그게 X일 수도 있고 Y일 수도 있고 A일 수도 있고 B일 수도 있습니다. 자, 여하튼 어떤 문자의 값에 따라서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 있는 그런 문자를 포함한 문장이나 식을 조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대한 진리 집합이라는 것은 그 조건을 참이 되게 하는 원소들의 집합을 진리 집합이라고 이야기하고, 집합이다 보니 대문자 PQRS 이렇게 쓴다는 거. 자, 여러분 정작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내용이 좀 많아 보이지만 선생님이 교재에 이 각각에 다 설명을 하다 보니 좀 내용이 많아 보이지만 많이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가장 여러분 좀 신경을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1번과 2번이 가장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또는과 그리고, 또는과 그리고의 차이입니다. 자, 먼저 P 또는 Q, P라는 조건과 Q라는 조건이 있는데 P 또는 Q입니다. P 또는 Q라는 것은 P와 Q 둘 중에서 하나만 참이어도 됩니다. 그래서 진리 집합은 또는이니까 P와 Q의 합집합으로 나타냅니다. 그리고 P 그리고 Q입니다. P 그리고 Q는요, 그리고니까 반드시 PQ 모두 참이어야만 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 집합으로 나타낼 때는 P와 Q의 교집합으로 나타냅니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번에는 모든과 어떤입니다. 자, 모든과 어떤이 포함된 명자와 조건입니다. 첫 번째, 자, 보세요. 모든 X, 전체 집합에 속해 있는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자, 이런 명제가 있을 때는 모든이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모든이니까 모든 원소에서, 모든 것들에서 P가 참일 때여야만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겁니다. 하나라도 빠지는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모든 X에 대해서 이 조건 P가 참일 때만 이 명제가 참이 된다. 자, 이번에는 어떤입니다. 어떤 X가 자 있을 때, 전체 집합의 원소 어떤 X가 있을 때 어떤 X에 대해서 P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어떤이니까 어떤 놈이 되건 한 놈만 만족해도 된다는 겁니다. 즉 참인 원소가 단 하나라도 있으면 무조건 참이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봅시다. 모든이라는 것은 모든 원소에 대해서 P가 참일 때 하나라도 예외가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모든이, 자, 모든 X에 대해서 P이다. 이렇게 됐을 때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P가 참일 때만 이 명제가 참이다. 반면에 어떤이 들어가 있으면 참인 원소가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하나가 됐건, 두 개가 됐건, 10개가 됐건, 하여튼 적어도 하나라도 참이 되면은 이 명제는 참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자, 용어 정리 끝났으니까 우리 개념 체크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1번. 다음 중 명제인 것은 동그라미, 명제가 아닌 것은 X. 1번입니다. 꽃은 아름답다. 자, 이게 참 거짓이 분명한 건가? 그렇다고 말하기는 힘들어요. 그죠? 여러분, 이 꽃이라고 다 아름답진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꽃은 아름답다. 이것은 명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2번. 소수는 자연수가 아니다. 아니, 소수는 자연수잖아요. 그죠? 자, 소수는 자연수니까, 자, 이것은 결국은 거짓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거짓입니다. 3번. X가 0보다 작다. 여러분 보세요. X 값에 따라서 X가 1이면 거짓, X가 마이너스 1이면 참. 그래서 X의 값에 따라서 참 또는 거짓이므로 이것은 명제가 아닙니다. 4번입니다. X 플러스 1은 5 플러스 X, 양변에 X를 빼버렸더니
없어져 버리고요. 결국은 1은 5가 되겠습니다. 1하고 5가 같다고? 그렇지는 않겠죠. 그래서 이것 또한 거짓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자, 명제인지 아닌지 판별하는 거 정확하게 참인지 정확하게 거짓인지 판별할 수 있을 때 그것이 명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2번입니다. 전체 집합이 자연수입니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 전체 집합일 때 진리 집합을 구하시오. 1번 조건 P가 X는 6의 약수. 여러분 6의 약수 누구 있죠? 6의 약수? 6의 약수 자연수 중에서 6의 약수 1, 2, 3, 6이 있으니까 자 그래서 진리 집합이니까 대문자 P 쓰고요. 자 집합 기호 딱 써주고 이 1, 2, 3, 6을 원소로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리집합 P가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조건 Q가 X가 4보다 작다.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니까 자연수 중에서 4보다 작은 자연수 누구 있죠? 1, 2, 3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진리집합 Q는요. 원소가 1, 2, 3인 이 집합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어떤 다음 명제가 참이면 참, 거짓이면 거짓. 여러분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명제에서 자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 되겠습니다.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실수 xy에 대해서 x 곱하기 y가 0이면 x는 0 그리고 y는 0이냐? 그럴 것 같지는 않은데 자 우리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x가 1이고 y가 0이면 x 곱하기 y는 1 곱하기 0이니까 0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x가 1이고 y가 0이 되면 자 x 곱하기 y는 0이지만은 x, y 둘 다 0이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자 여러분 x가 1, y는 0. 자 이것은 이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앞으로 이런 표현을 쓰게 될 겁니다. 발레라는 표현을 쓰게 될 겁니다. 자 어떤 명제가 거짓임을 보여주는 예. 이것을 발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2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어떤입니다. 어떤 양의 정수. 양의 정수는 뭘 말하는 거죠? 그렇죠. 자연수입니다. 자, 어떤 자연수 x에 대해서 x 플러스 1은 3입니까? 즉, 어떤이 있으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x가 2가 된다면 2 플러스 1은 3이니까 이것은 참이 되겠습니다. 어떤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니까 x가 2일 때 이 조건이 참이니까 2번 명제는 참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비교해 볼게요. 3번에는 모든이 있습니다. 모든 자연수 xy에 대해서 무조건 이게 하나라도 빠짐없이 성립해야 됩니다. 자, 이때 자연수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가 2보다 크고 나왔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연수 xy니까요. x도 1보다 크고 나왔을 것이고 y도 1보다 크고 나왔을 거라고요. 그죠? 왜? 자연수는 1, 2, 3, 4니까. 그래서 x의 최소값 1, y의 최소값도 1이니까 x 플러스 y 두 개 더한 것의 최소값은 2. 그래서 자연수끼리 합은 무조건 2보다 크거나 같겠습니다. 어떤 자연수가 되건 즉 단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자연수 x와 y에 대해서 x 플러스 y는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이거는 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떤이 들어가 있는 명제와 모든이 들어가 있는 명제 정확하게 잘 구별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개념 확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자 개념 확인 문제 1번입니다. 자, 명제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아닌 거. 1번. 꽃은 아름답다. 그쵸? 이거는 명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2번. 1은 소수이다. 자, 이것은 거짓인 거죠. 거짓인 거죠. 자, 1은 소수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아닌 것을 고르는 거니까요. 10의 양의 약수. 10의 양의 약수 누구 있죠? 10의 양의 약수는 1,
2, 5, 10. 이렇게 4개네. 자, 즉 이것은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4번입니다. 2x-1은 7. 자, 이것은 만약에 여러분 x가 4가 된다면 2 곱하기 4 마이너스 1은 7이니까 그죠? 4일 때는 참이 되는 건데 자, 만약에 x가 3일 때는 2 곱하기 3 마이너스 1은 7이 아니잖아요. 이때는 거짓이 되는 겁니다. 즉 x 값에 따라서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으니까 이것은 명제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명제가 아닌 것을 고르는 거니까 4번도 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모든 무리수는 실수이다. 그쵸? 우리 실수, 우리 복습 한번 해볼까? 실수 안에는 유리수가 포함되어 있고요. 자, 유리수가 아닌 실수를 여기 바깥쪽에 있는 것을 무리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무리수는 실수이다. 그래서 이것은 참인 명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제가 아닌 것은 1번과 4번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전체 집합은 자, 정수입니다. 정수. 음의 정수와 영과 양의 정수를 포함한 정수가 전체 집합이고요. 세 조건 P, Q, R이 있을 때 자, 각각의 진리 집합을 P, Q, R이라 한다. 이때 세 집합 사이의 포함 관계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진리 집합 P부터 한번 써봅시다. 자, 진리 집합 P는요. 자, 조건 P가 X는 2의 배수니까 2, 4, 6, 8, 10 이렇게 쭉 무한 집합 되겠습니다. 진리 집합 Q입니다. 진리 집합 Q는 4의 배수니까 4, 8, 12, 16, 20 쭉 또 무한 집합 되겠고요. R이라는 진리 집합은요. 자, 조심하십시오. 음이 아닌 정수입니다. 음이 아닌 정수라는 것은 0, 1, 2, 3, 4 쭉 이렇게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세 집합의 포함 관계는요. 자, P와 Q의 포함 관계는 자, P가 Q에 쏙 들어와 있네요. 그죠? 그래서 Q가 P에 포함되어 있고요. 자, P와 Q는 무조건 R, 음이 아닌 정수에 다 포함되어 있으니까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Q가 P에 포함되어 있고 또 P와 Q는 R에 포함되어 있는 이렇게 포함 관계를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두 조건 P와 Q. 자, P는 2보다 크거나 같고 6보다 작은 정수. Q는 4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 자, 이때 P 또는 Q와 P 그리고 Q의 진리 집합을 각각 구하시오. 자, 그러면 일단 먼저 P라는 진리 집합부터요. 자, 2, 3, 4, 5까지 정수니까 그죠? 진리 집합 Q 써보겠습니다. 4보다 크거나 같고 8보다 작거나 같은 정수니까 5, 6, 7,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때 자, 1번 P 또는 Q입니다. 자, P 또는 Q를 진리 집합으로 바꿔주시면 또는이니까 무슨 집합? 그렇죠. 진리 집합 P와 진리 집합 Q의 합집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집합의 합집합을 쭉 썼더니 2, 3, 4, 5, 6, 7, 8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P 그리고 Q입니다. P 그리고 Q를 진리 집합으로 나타내면 그리고는 교집합입니다. P와 Q의 교집합. 그래서 P와 Q의 교집합 누구 있죠? 4, 5, 4, 5 이렇게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P와 Q의 교집합은 4와 5. 자, 이렇게 진리 집합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다. 자, 4번입니다. 이제 자, 가장 중요한 거라 그랬습니다. 명제에서 가장 기본이자 핵심은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자, 1번. 소수는 홀수입니까? 여러분, 소수는 다 홀수인가? 자, 소수가 누구 있습니까? 2, 3, 5, 7, 11 이렇게 가죠. 소수는 웬만하면 다 홀수인데 딱 누구 때문에? 2라는 짝수가 한 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는 홀수이다. 이 명제는 거짓이 되겠습니다. 2번입니다. 자, 6의 양의 약수 누구 있죠? 6의 양의 약수는 1, 2, 3, 6. 자, 3의 양의 약수는 누구 있습니까? 1, 3밖에 없네요. 그죠?
그러면 6의 양의 약수, 즉 1, 2, 3, 6은 3의 약수입니까? 자, 아니죠. 누구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2는 6의 양의 약수이지만 3의 약수가 아니고요. 6 또한 마찬가지겠죠. 6은 6의 양의 약수이지만 3의 약수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루트 4, 여러분 루트 4 얼마지? 루트 4는 루트의 2의 2제곱이니까 2가 되겠습니다. 그죠? 2는 무리수가 아닙니다. 유리수죠. 정수니까 이것은 유리수입니다. 그래서 3번도 거짓. 4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 나왔습니다. 어떤입니다. 어떤 음의 정수. 어떤 음의 정수 x입니다. 음의 정수라는 것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점점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어떤 음의 정수 x에 대해서 자, 이것이 0보다 크다. 자, 그러면은 어떤이니까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것이 하나라도 있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 자, 만약에 x가 마이너스 1이라면 x가 마이너스 1이면 자, 2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3입니다. 자, 이것은 1입니다. 그죠? 1은 0보다 크니까. 즉,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했더니 이 조건이 참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은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이니까 하나라도 이 조건을 만족하는 x값이 존재하면 참인 거니까 이것은 참이 되겠습니다. 자, 5번은 모든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플러스 1이 0보다 크냐? 자, 여러분. 자, 실수 x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건이 한 개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왔습니다. 어떤 실수를 제곱하면 얘는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다. 왜? 이것이 실수의 정의입니다. 정의. 다시 한번 실수라는 것은 제곱했을 때 0보다 크거나 같은 것을 실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x가 실수라 그랬으니까 x제곱은 무조건 0보다 크거나 같을 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다가 1을 더했습니다. 0보다 크거나 같은 거에다가 1을 더했으면은 얘는 무조건 0보다 클 것이다. 즉 하나의 예외도 없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단 한 개의 예외도 없이 x제곱 플러스 1은 무조건 0보다 크니까 이 명제도 참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자, 오늘 강의가 좀 길었지만은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많아 보였지만 용어들 정의, 명제가 무엇인지, 조건이 무엇인지, 그리고 진리 집합이 무엇인지 먼저 용어 정의 잘 하시고요. 두 번째, 또는과 그리고가 포함된 명제에서 또는과 그리고의 차이, 그리고 모든과 어떤이 포함된 명제에서 모든일 때와 어떤일 때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어떻게 다른 건지 이것만 잘 구별해 두시고요. 명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그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분하는 것이 가장 기본이자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러분 이번 시간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랑 자, 활기차게 파이팅해서 공부해 봅시다. 감사합니다.